그 목재 드릴은 요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제 드릴. 철제 드릴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런 일반 철 길이와 제가 스텐 길이를 준비를 안 했는데 일반 철보다 약간 탄탄한 약간 뭐 단단한 스텐 같은 거를 뚫을 때 쓰는 스텐용 길이, 그리고 스텐용 길이와 보통 제가 요소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길이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장착이 되죠. 드릴에 드릴 척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장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장착이 되는데, 문제는 난 집에 이런 드릴이 없고 이런 임팩밖에 없다. 여기에 사용하실 수가 없느냐? 여기도 물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있느냐? 이제 바로 가까운 철물점 가시면은 요런 척을 팔 거예요. 별도의 척을. 이런 척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임팩 드릴을 이 일반 드릴 드라이버처럼 어떤 길이든 물게 해주는, 물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물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기구예요. 만약에 집에 임팩밖에 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또 구태여 드릴을 하나 구매하실 게 아니라 이런 척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척의 단점은 아무래도 요새 임팩 드릴 자체가, 임팩 타입 자체가 힘이 좋다 보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파손 위험이 많아요. 요 뒷부분이 아무래도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제품의 하자라기보다는 이제 본인 가지고 계신 드릴 임팩 드라이버가 힘이 좋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 거보다는 뭐 보조기구 하나 쓰는 게 아무래도 조금 뭐 더 위험성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양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키레스 척, 그러니까 키리스 척, 키가 없는 타입, 원래 키 타입으로 좋으시잖아요. 이건 키가 없는 타입의 척이라고 하고요. 원터치 타입처럼 뒤에는 양용 비트 모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드릴 비트 모양에 갖고 있고요. 원터치 타입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밀어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사용 방법은 일반 드릴 드라이버와 같습니다. 반대로 돌리시면 이게 열려요. 열리고 나서 이제 드릴 비트를, 이제 길이들을 넣어서 반대로 돌려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일하게 사용이 되겠죠. 두 제품 다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 척 부분을 쓰니까 자꾸 부러져 갖고 불편하다. 근데 나는 철제에 구멍을 뚫고 싶다. 이제 그러신 분들도 종종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철제 드릴 중에 이제 보통 이렇게 육각 타입이라고 해요. 임팩에 물릴 수 있는 것들은 다 육각 타입이라고 통칭 말들을 하는데, 육각 타입의 철제용 드릴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임팩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별도의 척을 사용하니까 자꾸 파손이 나서 싫다. 근데 나는 오늘 이제 이따 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 철제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육각 타입의 철 길이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 육각 타입의 철 길이는 똑같습니다. 일반 드릴 비트 사용하듯이 똑같이 그냥 원터치 타입으로 밀어넣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사용이 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철제용 길이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콘크리트 길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요. 콘크리트 길이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일반 전기 햄머 드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SDS 척과 육각 척으로 나뉜다. 근데 이제 일반 충전 드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타입입니다. 거의 18V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V 기준에서는 SDS 타입과 육각 타입으로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이런 그냥 일반 길이 타입으로 결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길이를 사실 때 나는 SDS 타입도 아니고 사용하시는 게 그냥 18V 충전 드릴이다, 충전 햄마 드릴이다 말씀을 하시면 천물점에서 알아서 필요한 드릴을 드릴 거예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타입, 기존에 제가 SDS 플러스 타입 같은 여기 홈이 있었죠. 육각 타입은 여기 모양 자체가 육각이고,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길이 모양과 동일합니다. 그냥 일반 드릴에 잡히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런 드릴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무래도 18V 충전 햄머 드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힘의 한계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전기보다는 힘이 조금 약한 편이기 때문에 아주 굵은 콘크리트 구멍 같은 경우는 작업하기가 조금은 힘드실 거고요. 앙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8분의 3인치 정도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칼브럭 6mm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칼브럭 피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니까 그 점은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 콘크리트 비트 같은 경우는 일반 비트를 사용하셔라. SDS 플러스 타입이 아니고 육각 타입도 아닌 일반 타입의 콘크리트 드릴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시간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구멍을 뚫으실 수 있는 길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드릴의 마지막 편, 드릴로 과연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 하고요. 미리 양지를 드리자면 오늘 제가 설명드릴 공구들 같은 경우는 임팩보다는 드릴 드라이버, 해머 드릴 드라이버 이런 거에 적합하니까 그 점은 꼭 양지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대다수의 통칭 홀소라고 합니다. 홀소. 구멍을 뚫어주는 공구인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바이메탈 홀소. 뜻은 얇은 철판이나 알루미늄, 예를 들어 판넬이 되겠죠. 판넬이나 목재 그런 것들에 원하는 사이즈의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시는 공구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목공 드릴로 뚫으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목공 드릴 같은 경우는 이 굵기에 제한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28mm 정도, 30mm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상은 조금 나오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하시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동그랗게 원을 타공하고 싶으실 때는 이런 바이메탈 홀소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용 방법은 동일해요. 드릴을 가지신 드릴에 척을 풀어주시고 장착을 하시고 반대로 돌리셔서 홀소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참 드릴에 그냥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이렇게 꽉 잡으시면은 잘못하면 손이 꺾이실 수가 있으니까는 천천히 해서 돌리시고요. 그냥 수동으로 반대쪽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 점은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요 바이메탈 홀소로는 목재와 판넬 정도를 뚫으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요거는 통칭 하이스 홀소라고 합니다. 하이스 홀소. 일반 얇은 철판이나, 그리고 C형관이나 이런 두꺼운 이런 철제 위주의 구멍을 낼 때 사용하는 홀소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맨 뒤에는 드릴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드릴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요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이빨이라고 하죠. 톱니 이빨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나와 있는 반면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듬성듬성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느냐, 어떤 것들이 강도가 더 좋으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내가 스텐이나 좀 더 단단한 철제를 뚫으셔야 되면은 이 제품 일반적인 톱니가 많은 하이스 홀소보다는 톱니가 적은 이 초경 홀소, 이것의 이름 명칭은 초경 홀소라고 합니다. 왜 초경 홀소라고 하느냐, 이 홀소 팁에 하나하나 초경 팁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멍을 뚫는 요 길이 부분이 더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홀소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자기가 비트 드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제가 손이 안 들어가는 위치가 있죠. 이거는 홈쇼핑에서도 많이 설명들을 드릴 텐데, 자기가 손이 안 들어가는 위치, 꺾인 위치 이런 데다가 피스를 꼭 박으셔야 된다, 나는 꼭 박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오시는 게 플렉시블 드릴 비트예요. 플렉시블 드릴 비트 아주 자유스럽게 유턴도 되고요, S자도 되고요, 직각도 되고요. 요런 플렉시블 드릴 비트를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피스 작업을 하시면 돼요. 뒤로도 되고요, 앞으로도 되고요, 옆으로도 되고, 아무래도 방향은 자유자재로 바뀌니까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혹시나 필요하시면 가까운 철물점만 가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부터가 좀 신기한 건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은 드릴로는 회전하는 것만 되지 않느냐, 드릴로는 회전하고 피스 쪼고 피스 풀고 그럴 때만 쓰면 되지 않느냐,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활용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게 요건데,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헤라처럼 보이죠. 헤라 맞습니다. 스크래퍼입니다. 스크래퍼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바닥에 뭐 이물질들을 제거할 때나 아니면 뭘 긁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는 공구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드릴에 장착이 되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드릴에 장착을 하시면 드릴에 장착이 되면은 이게 회전을 하면 굉장히 회전을 하는데 어떻게 긁어내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물론 그냥 돌리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아주 위험합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스크래퍼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시냐면 이 앞부분 뭉치를 잡아줍니다. 이 앞부분 뭉치가 돌지 않게 잡아주면 이거는 회전을 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진동만 하게 됩니다. 오로지 진동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시죠? 회전을 하지 않고 오로지 진동만 합니다. 진동만. 이런 식으로 바닥에 놓으시고 원하시는 물체를 긁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요런 게 과연 요런 걸로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요런 것들도 뭐 가까운 철물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뭐 알아보시면은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스크래퍼 뭘 뺏기셔야 되는데 손으로 하기 너무 힘드시다, 그러시는 분들은 하나씩 구매하셔가지고 하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요런 건데요. 요거 얼핏 봐가지고 뭔지 잘 모르시겠죠? 요게 함석 가위입니다. 함석 가위. 함석이라고 하시면 철판이죠. 얇은 철판을 자를 수 있는 공구예요. 근데 이게 어디 장착되느냐? 바로 드릴에 장착이 됩니다. 이 회전하는 힘을 가지고 앞에 가위를 움직여서 철판을 아주 손쉽게 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구예요.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철물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자기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물론 가격대는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활용성이 높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그 점은 양지하시고요. 제가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깐만요. 약간 잡아주시고 반대로 돌려주시고 꽉 무신 상태에서 이 앞부분 핸들을 잡으시고요. 드릴을 가동시켜 주시면 이 앞부분이 움직이시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철판을 자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굴곡 있게 자를 수도 있고요. 일자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 가위로 항공가위, 함석가위 이런 것들로 자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손에 피로감이 적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알고 계시다가 필요하시면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드릴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물론 제 설명이 부족하거나 뭐 좀 어려웠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또 피드백 해주시면 참고해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